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 증시가 예상치를 웃돈 소비 지표에 안도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하는 가운데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LS 에코에너지가 올해 상반기 매출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유럽과 북미에서 케이블의 실적을 견인하는 가운데 히토류, 해저 케이블 등 신시장 사업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14일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 중인 엠폭스에 대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재확산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비상사태는 WHO가 유행하는 질병과 관련해 발령하는 최고 수준의 경보 단계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엔비디아가 4% 이상 급등하자 자매 회사라 불리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도 9%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반도체주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이슈들은 본 방송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서지안입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이 수익의 시그널을 보내는 종목은 분명히 있는데요. 오늘도 그 시그널 놓치지 말고 저희와 함께 찾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가 여러분의 계좌 고민도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전화 02-3153-1611 혹은 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샵 0082번으로 메시지 내용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유튜브 서울경제TV에서도 상담하실 수 있으니까요.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어제 뉴욕 증시는 물가 지수가 예상치를 웃돌면서 안도감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국내 시장은 양시장 모두 그래도 빨간불 켜지고 있는데요. 그럼 자세한 시장 상황은 우리 최충성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그래도 양시장 모두 금요일인데 기분 좋게 빨간불 켜지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수급은 좀 눈에 들어오는데 예상외로 코스닥은 수급이 좀 말라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거는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까요? 네, 일단은 뭐 코스피 올라오는 건 사실 금액적으로는 지금 8천억 정도, 9천억 정도 지금 순매수가 좀 금액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 사실 저게 지금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지금 추정치를 보신다면 1위가 SK 하이닉스고요. 그 다음이 삼성전자예요. 사실 지금 수급 자체가 금액이 자금이 모두 다 반도체 쪽으로 좀 몰려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간밤에 이제 뉴욕 증시에서도 엔비디아가 이제 4% 정도 상승이 나왔고 테슬라도 6% 정도 좀 상승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어쨌든 반도체 관련해서 지금 수급이 좀 집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거의 5% 정도 육박하는 4.87%까지 좀 상승이 나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코스피 쪽에 죄송합니다. 코스피 쪽에 좀 수급이 집중되는 그런 모습인데 거래량이 좀 동반되는 그런 상승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일단 경기 침체 이슈를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경기 침체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소매 판매라든지 그런 뭔가 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소매 판매나 그런 뭐 실업, 보험, 청구자 수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해 봤을 때 아직은 좀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안도감을 주는 모습인데 아직은 침체 관련해서 좀 이슈가 벗어난 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우리가 확인해 볼 그런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주말을 앞두고 거래가 그렇게 활발하진 않습니다. 지금 양시장 1%씩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뭐 상승하는 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거래가 활발한 모습은 아니에요. 탄력성은 좀 떨어지고 아침에도 제가 체크했을 때 9시 한 15분 전후로 해서 거래가 굉장히 좀 마른 그런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일단 보수적인 그런 대응이 좀 필요하다 말씀 좀 드리겠고 다만 이제 주말을 좀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좀 지수가 올라가고 외국인 기관들 좀 수급이 그래도 코스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사실 국민주기 때문에 저걸 좀 사고 있으면 심적으로는 좀 편안하신 그런 시장이 좀 될 수 있어요. 일단 주말 앞두고서는 뭐 괜찮은 그런 모습일 수 있으나 주말에
또 어떤 부분들이 좀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 FOMC가 좀 진행된 부분도 아니고 확실하게 어떤 이야기를 던진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경계감을 여전히 좀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보름 정도는 시장이 뭐 양호하게 좀 흘러갈 수 있으나 변동성은 계속적으로 좀 주의하셔야 된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 일단 오늘 반도체, 뭐 제약바이오, 화장품 관련주들 좀 상승이 나오면서 일단 주가가 좀 양호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조금은 주의하셔야 된다. 경기 침체 이슈가 여러분들 지표 2개, 3개 좋게 나왔다라고 해서 경기 침체 벗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 여러분들 말이 안 돼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일단 뭐 계속 안 좋았다가 이번에 지표 3개 체크하고 경기 침체 벗어났어, 환호를 한다? 이게 경기 침체 이슈는 여러분들 작년부터 나왔던 거기 때문에 지금 뭐 2%대 진입했다 그래서 확실하게 뭐 당연히 여러분들 금리를 0.75씩 말도 안 되게 기준금리 관련해서 좀 체크하고 있는 기축통화국가에서 0.75씩 상승을 하는 게 사실 말이 안 돼요. 역사상 유례 없는 거고 당연히 많이 올렸기 때문에 당연히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근데 이게 경기 침체나 경기 회복으로 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냐는 좀 지켜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거래 동반된 확인 전까지는 전 계속적으로 좀 보수적인 관점을 좀 말씀드리겠고, 아직 하락이 완벽하게 마무리된 구간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에서 이 물가 지수가 긍정적인 모습을 띠기는 했으나 이게 장기적으로 경기 침체를 과연 해소할 수 있을지는 저희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주말을 앞두고 거래가 아주 활발하지는 않은 상황이니까요. 이 점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시각 상황을 봤을 때 전문가님께 질문 하나 드려보고 싶은데요. 오늘 의류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갑자기 좀 의류가 오랜만에 올라왔거든요. 이 미국의 억만장자 헤지펀드 매니저인 빌 에크먼이 나이키에 대한 지분을 좀 굉장히 크게 확대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뭐 오늘 STO, 비비안 등 관련해서 의류 쪽 좀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의류 오랜만에 올랐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의류 좋습니다. 좋다. 제가 이거 한 달 전인가 2달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M7 내에서도 지금 자금 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가 살아나면 뭐가 살아나는 거죠? 소비가 살아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IT 보고 계시는 분들은 살짝 시대에 뒤처진 매매를 하고 계신다. 근데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포트 구성하실 때 IT, AI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자금의 이동은 여러분들 굉장히 좀 뭐랄까요? 여우 같다? 빠르게 여러분들 움직입니다. 사람들이 올라오기 전에. 제가 최근에 저번에 앵커님께 질문 드리면서 잭시믹스 관련해서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인가요? 그 되게 유명하다고 제가 막 들었었는데, 어쨌든 그거 관련해서도 이제 소비주에 대한 자금 이동이 M7 내에서도 이동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의류 관련주는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바닥부터 다 먹겠다 하시면은 의류 이거 잠깐 올라가겠다 말겠지라고 생각하신 것보다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잘 보셔야 된다. 거기 플러스로 오늘 특징주로 뒤에서도 살펴볼 거지만 화장품 관련주 오늘 왜 올라가죠? 워렌 버핏이 화장품 관련된 부분에 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소비재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재 관련해서 경기가 여러분들 회복된다라는 건 소비가 미국은 여러분들 소비의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소비가 모든 걸 체크를 하고,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지표 이런 것도 괜히 체크하는 게 아니잖아요. 소매 판매나 이런 부분도. 지금 왜 거기에 의미부여를 좀 많이 하고 있는지 좀 지켜보시고 지금 뭐 의류나 화장품이나 이런 쪽으로 좀 시선을 바라보시면 조금 다르게 보이실 수 있다. 이 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소비 쪽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데 있어서 이건 필연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잘 지켜보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소비재는 항상 경기와 연관성이 높은데요. 이 의류 쪽 그리고 화장품 쪽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질문까지 여쭤봤고요. 계속해서 상승 섹터 분석이 이어집니다. 네, 지금 시간은 시장에서 상승 중인 섹터를 분석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첫 번째 상승 섹터는 반도체입니다. 전문가님,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4% 넘게 오늘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었는데요. 엔비디아도 급등하고 더불어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도 상승하고 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반도체 이거 봄은 아니다. 가을이 온다고 하셨는데 저희 반도체 상승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직도 겨울입니다. 겨울이다. 겨울인데 살짝 사만사온이라고 하잖아요. 살짝 따뜻해지는
근데 겨울이 지난 건 아니다.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물론 사이클적으로는 이제 봄인데 지금 주가상 완벽하게 경기 회복이 연관이 좀 돼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좀 겨울을 좀 지나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닐까. 다만 조금은 가까워지고 있는 그런 상태는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어쨌든 지금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최근에 연일 좀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거의 이번 주 내내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것도 보시면은 지금 미국 반도체 훈풍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국내에 대한 뭔가 그런 이슈보다는 미국을 따라가는 그런 흐름입니다. 지금 뒤를 보려고 하지 않는 그런 흐름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경계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미국 이제 소비 지표도 예상치를 좀 웃돌면서 좀 개선이 됐다라는 소식도 나왔고, 7월 소매 판매가 이제 전월 대비해서 1% 오른 7,097억 달러로 좀 집계됐고, 전월 기록 대비해서 이제 0.2 감소, 시장 예상치 0.4 증가, 그러니까 모두를 좀 크게 웃도는 그런 수치가 좀 나왔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긍정적인 부분이 좀 되고 있고, 거기에 플러스 실업보험 청구자 수도 22만 7천 명으로 직전 주 대비해서 이제 7천 명을 좀 감소했다. 이거 근데 엎어지는 게 여러분들 2주 전과 확 다르죠, 지표가. 원래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데요. 2주 전까지만 해도 일을 많이 하고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많으면 오히려 더 환호를 했어요. 금리 인하 시점이 가까워온다라고 하면서.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조금은 이게 말이 뭔가 멘트가 다른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반적인 시장으로 지금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시장으로 좀 가고 있는, 정상화되어지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관련해서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이 있는데, 지금 뭐 외국인들, 기관들 수급 보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쪽으로 다 수급이 좀 몰려오고 있어요. 사실 오늘 시장 상승하는 거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다 했다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이걸 빼면 오늘 뭐가 올라갈까? 제약바이오 빼고서는 거의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반도체 관련해서 지금 경기의 회복과, 그러니까 반도체가 올라간다는 의미보다는 경기가 회복 시점이 좀 다가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지금 작용을 하고 지수를 좀 견인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반도체다. 뭐 이렇게 좀 요약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상승 섹터로 반도체 살펴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 상승 섹터는 제약바이오인데요. 전문가님, 네. 지금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엠폭스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것 같거든요. 네. WHO에서도 비상사태를 선언하면서 뭐 이 엠폭스뿐만 아니라 코로나도 네. 저희가 뭐 5배, 뭐 9배 계속해서 지금은 이제 22배까지 급증이 된 상황인데, 네. 제약바이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약바이오 계속 보셔야 됩니다. 오늘 사실 이게 힘이 굉장히 센 게요. 제가 직전에도 시장 쉴 때 제약바이오 지켜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다른 거 하지 말고 여기 단기 고점 아니니까 그냥 계속 보시라고 여러분들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미국 대선, 코로나 관련된 거 중동 리스크 3개 빼면은 사실상 시장에서 여러분들 매매할 게 없어요. 반도체는 오히려 서브입니다.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어쨌든 관련해서 제가 눌림 구간마다 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 점을 따라서 잘 대응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지금 WHO에서 이제 엠폭스 관련해서 최고 수준의 경보 단계를 좀 발령을 했습니다. 직전에도 좀 있었던 부분인데 소리소문이 좀 사라졌죠. 그러니까 살짝 좀 부각이 되다가 또 없어졌는데 다시금 좀 고개를 트는 그런 모습이고, 거기에 플러스로 지금 미코바이오메드 가 상승을 좀 강하게 하고 상한가를 좀 굳히진 못하고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지금 향후 수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고 있어요. 직전에 이제 실시간 유전자 검사 특허를 19년도에 좀 출원을 했고요. 21년도에 1월 5일에 또 등록을 완료한 그런 부분이 있고, 22년도에 이제 국내 최초로 원숭이 도창 이제 PCR 관련해서 진단키트 이제 식약처에 수출 허가를 좀 획득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인 그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체이다라고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엠폭스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다소 좀 아프리카랑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막 그렇게 부각은 안 돼요. 유럽에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부각이 되는데, 뭐 스웨덴에서는 지금 확진자가 지금 나온 그런 상황이고, 어쨌든 뭐 지금은 이제 비행기 타고 다 넘어 다니기 때문에 아프리카 국가를 넘어서 이제 전 세계로 좀 확산될 그런 가능성을 좀 계속적으로 열어두고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 어쨌든 지금 두창 관련해서는 기존에도 국내에도 있긴 했었죠. 뭐 아예 뭐 아프리카랑
관련이 없는데도 좀 걸리셨던 분도 계셔가지고 어쨌든 소리소문없이 없어지긴 했는데 지금 코로나라든지 그런 뭐 질병들이 많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인지하시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섹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제약바이오가 여러분들 굉장히 좀 의미가 있냐라고 한다면 지금 오늘 수급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반도체로 지금 몰려가고 있잖아요. 보통 이런 날은 어떻게 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앵커님께 이런 시장, 이런 날은 재미가 없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제약바이오 안 움직이나요? 굉장히 잘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이만큼 힘이 지금 굉장히 강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단키트 관련해서도 제가 지난주에 오히려 쉬어줄 때 여러분들 매매하세요 하면서 진매트릭스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오늘도 20% 이상 상승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위주로 눌림목에서 접근하시거나 아니면 공격적으로 좀 돌파 매매를 하시거나 이런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굉장히 좋은 매매가 될 것이다. 반도체를 잡을 수 있는 게 사실 제약바이오 빼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다. 이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당분간 강세 흐름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걸로 보여지는데요. 자, 이제 뭐 코로나 아니면은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도 주목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상승 섹터는 화장품입니다. 전문가님, 좀 전에 말씀 네. 주셨던 것처럼 이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애플 보유 지분을 팔고 무려 네. 애플을 팔고 이 뷰티 업체인 울타뷰티를 인수했다고 합니다. 네. 뭐 오늘 화장품 쪽에 강세인 것 같은데 네. 화장품 어떻게 봐야 될까요? 2달 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워렌 버핏이 사니까 이제 화장품이 좋은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에 많이 샀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전부터 사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공시가 이번에 나온 게 아까 올타뷰티 관련해서 69만여 주를 매수를 했다라고 이제 소식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직전부터 여러분들 매매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 시점부터 매수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에 여러분들 포커스를 맞추시고 경기가 지금은 침체다 아니다 라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경기 자체가 좋지 않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 나중엔 여러분들 이게 다시 회복으로 가려고 하는 뭔가 정부에서도 각국에서도 그런 뭐 인프라 투자라든지 투자 같은 거 나오면 결국엔 여러분들 소매 판매로 이어질 거고 경기가 나아질 거고 경기가 나아진다면 이제 IT 관련된 부분도 당연하고요. 여러분들 플러스 알파적으로 내가 수익을 많이 내고 싶다라고 하시면 경기가 회복되는 구간에서 내가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조선업종을 왜 보시죠? 단순하게 그냥 잘 가니까? 주가가 올라가니까? 이런 부분의 문제가 아니고 경기 사이클 측면에서 당연하게 조선업종은 활발히 일어날 수밖에 없으니 물류를 실어 나르잖아요. 지금은 그게 잘 안 됐던 그런 상황이고 경기가 위축돼 있는데 물건을 뭐 실어 나릅니까? 회복하느라 정신이 없지. 그러니까 경기가 여러분들 활발해지면 조선업황 당연히 이게 활발해지고 판매되는 그런 자동차 업체들도 마찬가지고 호황기에 다가오면은 오히려 이런 것들은 좀 잡기 어려울 수 있다. 거기에 플러스로 지금 여기 올타뷰티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서로 좀 말씀드리면 올리브영 같은 거예요. 그 관련해서 이제 국내 업체들도 많이 좀 입점돼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ODM, OEM 업체들 위주로 좀 체크를 해보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 일단 오늘 강하게 상승이 나오는 그런 종목들을 좀 위주로 잘 체크를 해보시면 직전에 오히려 우리가 좀 보던 종목들보다 보지 않던 그런 종목들도 좀 튀어 올라요. 최근에 좀 많이 쉬었던 토니몰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도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올타뷰티에 좀 입점돼 있는 그런 업체들 제가 알려드리면 또 재미가 없잖아요. 알려드리면 또 재미가 없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실질적으로 입점돼 있는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 위주로 잘 보자. 기존에는 우리가 화장품 관련 좀 매매할 때는 여기서도 이제 트렌드가 좀 살짝 바뀌는 건데 우리가 실리콘투나 코스메크 코리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봤다면 조금의 이런 식의 투자를 하신다면 조금의 이제 투자 포인트를 바꿔서 여기에 실제로 입점돼 있는 그런 기업들을 잘 보신다면 수혜를 좀 많이 볼 수 있는 주가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거는 내 계좌에 플러스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기 때문에 일단 멀리 보시자. 소비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좀 확장해서 잘 바라보시면 좋겠다. 이 점까지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화장품까지 살펴봤는데요. 울타뷰티 관련해서 힌트도 주셨습니다. 입점해 있는 브랜드들도 살펴봐라. 이렇게 힌트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상승 섹터들 살펴봤고요. 저희가 내용들 좀 더 보기 쉽게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시간은 여러분의 계좌 속 고민을 상담해드리는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전화 02-3153-1611 혹은 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샵 0082번으로 메시지 내용의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3가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유튜브 서울경제TV에서도 채팅창에 남기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저희 첫 번째 상담은 문자 상담 준비되어 있는데요. 제노포커스입니다. 매수가 8,430원에 비중 30%인데요. 전문가님, 네. 제노포커스 아쉽지만 현재 3,125원대 지나가고 있거든요. 이 비중이 30%인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 종목은 단타 들어가신 건데 8,430원인가요? 네, 3,430원이 아니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쭉 끌어가시는 그런 전략보다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좀 대응을 하셔야 되고 조금은 뭐 단타 관점이 맞습니다. 이 종목은 비중 막 30%나 담을 그런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수급이 싹 살아올 때 그때만 좀 체크하시고 수익 나면은 어느 정도 좀 챙기고 이런 전략이 좀 반복하시는 게 좀 좋고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들고 계시는 그런 전략보다는 1차적으로 기술적인 반등 나올 때 비중을 좀 살짝 줄이자 말씀을 좀 드리겠고 1차적으로는 4,000원 구간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2차는 5,000원 좀 체크를 하시면 되고 지금 주봉상 흐름을 보신다면 아직 역배열을 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박스권을 좀 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3,000원 하단이 3,000원이고 이제 상단이 5,000원이죠. 여기서 박스권 대응을 하시고 이거 매도하실 때는 5,000원 오면 무조건 팔아야지 하신 것보다는 근처 오면은 일본 그냥 체크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꼬리를 많이 다는 그 종목이기 때문에 이거는 곧 이제 세력들의 특성이죠. 물량을 좀 빼고 다시 또 눌렸다가 다시 또 튀어오르고 이런 모습이 좀 반복이기 때문에 어쨌든 1차적으로 4,000원, 5,000원, 그 다음에 이제 자리 잡고 6,000원 정도 왔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반등이 한번 나와준다면 매수하신 근처까지 오실 수 있는데, 이건 지금은 섹터 자체가 막 그렇게 시장에서 부각될 만한 그런 섹터 아니에요. 시간적으로 기다리시면 한 번쯤 좀 반등이 나올 수 있겠지만, 일단 지금은 좀 단기적으로 비중 관리를 좀 하시고, 가는 종목들 잡으시는 그 기회비용을 좀 생각을 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이렇게 제노포커스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저희 문자 상담 준비되어 있는데요. DB하이텍입니다. 매수가 53,000원에 비중 40%네요. 전문가님, DB하이텍 이 급등락이 아주 좀 무서운 모양인데 차트가 이 종목은 이것도 30%네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은 가는 거 잡으세요. 자, 하이닉스, 삼성전자 사도 될까 말까인데 왜 3자를 사고 계시는지. 물론 뭐 틈새 공략적으로는 나쁘지 않겠지만 지금 비중 40%나 담으실 정도면 욕심을 좀 내신 거고 사실 하이닉스 욕심 내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뭐 종목 자체가 지금 나쁜 건 아니고 반도체 전반적으로 좀 쉬어가고 있고 이게 탄력성이 문제입니다. 저는 매매를 할 때 항상 탄력성을 최우선시합니다. 어떤 종목을 보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떨어질 때 떨어지더라도 반등이 나와야 돼요. 이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이미 이렇게 가고 있는데 하이텍은 옆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탄력적인 부분 항상 이제 수급을 이용하셔야 돼요. 종목은 내가 좋아 보이는 종목을 사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종목을
싸게 선취를 하는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하단에서 좀 움직이고 있으니 상단 이제 45,000원까지는 좀 박스권 상단, 뭐 박스권 좀 대응을 하시고 좀 끌어가시는 전략으로 보신다면 매수하신 가격대는 좀 충분히 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이건 시간 투자만 좀 해주시면은 매수하신 가격대 이상은 올 수 있으나 지금은 조금은 뒤쳐져 있는 그런 상태이다. 그러니까 55,000원짜리만 여기 물량 소화가 끝나야 사실 6만 원 이상도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종목 바라보실 때는 조금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눈치를 좀 살짝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필요하시다면 지금 비중이 좀 많으시잖아요. 비중을 좀 어느 정도 관리를 해서 잘 가는 쪽으로 좀 잡으시자. 지금 시장은 가는 종목을 사도 잘 안 되는 시장이에요. 안 가는 종목 사시면 좀 힘들 수 있다. 이전까지도 좀 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DB하이텍 비중 축소해 주실 것을 추천해 주셨는데요. 자, 다음은 저희 제주반도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수가 27,938원에 비중 10%인데요. 이렇게 여쭤보셨어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해야 할까요? 손절해야 할까요? 이렇게 여쭤보셨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반등 나올 때 비중 축소. 이것도 마찬가지로 DB하이텍 매매랑 똑같아요. 지금은 한미반도체 가고 있는데 제주반도체 들고 계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반도체도 그때그때 트렌드가 있잖아요. 예전에 뭐 PCB 관련해서 대덕전자나 이런 거 날아다닐 때 생각해 보셨으면 일단 그거는 지금 대덕전자나 이런 게 지금 안 좋아서가 아니고 심텍홀딩스라든지 지금은 잘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트렌드에 맞춰서 투자하신 것이 항상 좀 필요하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가 빠졌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 라고 접근하시는 매매 방식은 여러분들 굉장히 좀 위험한 방식이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매매하시더라도 이거는 조금은 피하시면 좋겠다. 다만 이게 뭐 안 좋아서 빠지는 건 아니에요. 그만큼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물량을 소화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3,900원에 있다가 38,000원이면 거의 10배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10배가 올라가는 만큼 물량을 소화하는데 시간도 굉장히 좀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 점을 좀 인지하시고, 여긴 좀 박스권 대응을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라고 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바닥은 좀 나왔기 때문에 손절할 때 하시더라도 일단 기술적인 반등을 이용해서 매도하고 최대한 이제 매수가 근처에서 덜어내시는 게 좋고요. 1차적으로는 2만 원짜리, 뭐 견딜 거는 대부분 지금 다 견디신 시간이니까요. 비중 줄이실 거면 1차 2만 원, 그다음 2차는 2만 5천 원 정도 보시고 비중 줄이고 좀 대응하시면 좋겠다.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신다면 뭐 지금 자리 가격적으로도 나쁘지 않은 그런 자리이긴 한데 장대 양봉 뜨고 거래량 좀 동반되면 그 자리에서 들어가시는 것도 괜찮고, 비중은 많지 않게 5% 내외에서 좀 진입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좀 취하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주 반도체 도와주셨습니다. 다음은 저희 SK하이닉스 준비되어 있는데요. 매수가 17만 5천 원에 비중이 80%입니다. 현재 수익권에 계신데요. 우선 굉장히 축하드리고 전문가님, 오늘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계속 말씀 주셨잖아요. 네. 이 종목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제 나쁘지는 않습니다. 일단 바닥권에서 좀 매매하셨기 때문에 비중 근데 80%나 담으실 정도의 뭔가 용기를 저는 못 담을 것 같은데, 일단 관련해서 단기적으로 거의 고점 구간 다 와 가요. 21만 원 정도까지만 좀 체크하시고, 사실 지금 20만 원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부담되는 구간이에요. 충분히 저는 쌍바닥을 여러 계속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20만 원 넘어가면 비중 축소 조금씩 하시고 21만 원 정도면 저는 다 던집니다. 뒤도 안 보고 다 던졌다가 수익 실현하고 다시 살 거예요. 그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게 V자 반등을 좀 만들 수도 있으나 여기 물려있는 사람들 지금 태반이에요. 20만 원 넘어서부터는 이제 물려있고 신용 쓰고 하셨던 분들이 매물이 나오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한 번에 V자 반등보다는 쌍바닥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이건 경기도 같이 보셔야 돼요.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비중이 좀 많으시기 때문에 20만 원 근처, 지금 뭐 거의 19만 8천 원 구간인데 지금 구간부터 조금씩 한 단계 이제 올라오면 20만 원부터 21만 원까지는 일단 비중을 쫙 줄이고 수익 매도하시고 다음에 눌림에서 다시 잡자. 혹은 만약에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게 틀렸어요. 그러니까 V자 반등이 나왔고 21만 원짜리에서 그냥 가고 있으면 거래량이 동반되는, 아직 거래량 동반이 안 나왔거든요.
거래량이 동반되는 양봉이 나오고 21만 원짜리 넘어준다는 그런 상황이 좀 나와준다면 복리 관점에서 조금 더 그때 들어가셔도 되고, 그러니까 항상 선택을 만드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기서 넘어지면은 바로 매수가 오기 때문에 내가 뭐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챙겨놓고 좀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좀 드려봤으니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SK하이닉스 도와주셨습니다. 다음에 저희 엠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매수가 69,100원에 비중 10%입니다. 전문가님, 엠로도 마찬가지로 지금 수익권에 계시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엠노요? 네. 69,100원 맞나요? 그렇네요. 네. 엠로 지금 손실 구간이시군요. 맞죠?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일단 엠노 관련해서 지금 4만 원 단기적으로 저점 구간이 좀 나왔는데 일단 기술적인 좀 반등을 좀 노리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 1차적으로 반등이 나오면 55,000원 구간 좀 바라보시고 그다음에 6만 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 상승이 기존에 삼성 관련된 이제 합병 이슈가 좀 있었고 박스권을 좀 그리다가 최근에 시장 영향으로 이 자리가 좀 만들어진 거예요. 일단 이 자리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이 향후에 좀 멀리 바라보시면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 있다. 1차 뭐 조금 스윙 관점으로 멀리 보신다면 지금 7만 원, 9만 원까지 좀 가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시간 투자를 좀 하시고 단기적으로 내가 너무 걱정이 됐다라고 하신다면 5만 원, 5만 5천 원짜리 왔을 때 비중을 일부 좀 줄이고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도 좀 좋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네, 이렇게 엠로 도와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여러분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전화 02-3153-2611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세 가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혹은 유튜브 서울경제TV에서도 저희가 상담받고 있으니까요.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자, 다음은 저희 에이징랜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수가 6만 원에 비중 10%인데요. 에이징랜드도 아쉽지만 현재 3만 원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거 뭐 상장하고 1년이 좀 안 됐죠. 일단은 흐름을 좀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 3만 원짜리가 좀 기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 좀 유지 못 해준다라고 한다면 비중을 좀 어느 정도는 좀 관리하실 그런 필요가 있고 일단은 지금 만약에 기술적인 반등을 노려서 좀 빠져나오는 그런 전략이 사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제가 만약에 매매를 한다라고 한다면 기술적으로 그냥 반등을 노려서 좀 빠져나오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할 것 같아요. 일단 3만 원 좀 지지되는 선에서 좀 추가 매수를 지금 비중은 많지 않으셔서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일단 뭐 5%든 10%든 좀 담으셔가지고 1차적으로 반등 나오면 4만 원, 그 다음에 4만 5천 원짜리에서 일단 좀 빠져나오고 챙겨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접근. 이게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뉴로모픽 관련해서 한동안 상장하고 나서 시장에서 좀 주목이 됐다가 살짝 좀 힘이 빠져버렸죠. 이거는 업종과 사실 상관없이 뉴로모픽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굉장히 좀 오래 걸리는 그런 부분이에요. 실질적으로 될지 말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고 네. 일단 관련해서 지금 단기적으로 기존에 좀 저점이 있었던 그런 구간까지 좀 내려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단계에서 또 한 타이밍 또 빠져버리면 주가가 또 한 단계 또 빠질 수 있다. 지금 상승 나왔다가 항상 절반 정도 빠지면 기술적인 반등 나온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이용을 해서 일단 좀 비중 관리하시는 방향으로 혹은 확 던져내시고 다른 쪽으로 좀 포트 변경을 하시는 그런 전략도 좀 좋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이징랜드 비중 관리하실 것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음 저희 하나시스템 준비되어 있는데요. 매수가 22,000원에 비중 30%입니다. 전문가님, 하나시스템 지금 19,560원대 지나가고 있는데요. 하락세인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은 뭐 이거 박스권 구간이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지금 우상향 곡선을 좀 그리고 있어요. 뭐 흐름은 크게 이탈되지 않고 시장 영향을 뭐 그렇다고 그렇게 많이 받지도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121선 하단에 깔고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천천히 좀 바라보시면 좋겠다. 오히려 비중이 근데 좀 많으시네요. 네, 추가 매수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한 번에 이렇게 많이 사시면 사실 이게 급등락이 막 그렇게 심하게 나오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이제 조금 윗단에서는 조금 작게 잡고 이런 흐름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 괜찮으시면
추가 매수를 한 5% 정도 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1차적으로 이제 매수하신 구간 오면은 비중을 살짝 줄이시고, 여기가 박스권 상단 구간이에요. 공교롭게도 이제 매수하신 구간이 매물대에 부딪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저 자리에 오면 비중 일부는 줄이시고 나머지는 좀 끌어가시는 그런 전략. 뭐 이거 제외하고서라도 이 종목 자체는 굉장히 좀 좋기 때문에 잘 끌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 지금 2만 원 구간 이 자리가 주봉상 보시면 계속 부딪혔던 그런 구간이고, 이제 다른 흐름을 좀 만들어 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등락이 다소 발생할 수는 있어요. 이거 걱정하지 마시고 잘 끌어가시면 25,000원, 뭐 3만 원까지도 바라보실 수 있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게 아닌 중장기적으로도 나는 괜찮다라고 하시면은 쭉 끌어가시자. 이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 시스템까지 도와주셨습니다. 다음 저희 HPSP 준비되어 있는데요. 매수가 57,000원에 비중 20%입니다. 추가 매수는 언제쯤 하면 될까 이렇게 여쭤보셨거든요. 네. HPSP 지금 29,000원대 지나가고 있는데 그래도 약간의 상승세가 나오긴 하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은 추가 매수 뭐 지금 자리에서 하셔도 괜찮다. 다만 비중 많이 하지 마시고요. 5% 정도 내외에서만 좀 진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 1차적으로 상승 나온다면 이제 36,000원, 2차는 43,000원 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목표가 오지 않더라도 제 업종 자체가 좀 쉬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하이닉스는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HP, SP는 이렇게밖에 지금 못 가요. 상승을 좀 강하게 못 하죠. 형들이 강하게 무언가 가줘야 밑에 하단 종목들도 좀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바라보시고 인지하시고 일단 기술적인 좀 반등을 노려서 빠져나오시는 그런 전략을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지 라인은 직전에 뭐 저점까지 보실 필요 없고요. 25,000원 좀 지지 여부 확인하시고 잘 끌어가서 최대한 이제 손실 줄여서 빠져나오시는 그런 전략을 좀 취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좀 포트 교체를, 이게 안정을 찾을 때까지는 다른 종목으로 좀 포트를 교체하시는 그런 전략도 조금 좋을 것 같다. 이 부분까지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HPSP 도와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저희 진 매트릭스 준비되어 있는데요. 매수가 19,800원에 비중 25%입니다. 전문가님, 진 매트릭스 또 전문가님이 또 말씀 주셨던 종목인데 네. 아쉽게도 매수가가 좀 높으셔서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거 뭐 단기적으로 대응하셔야 됩니다. 다만 지금 전염병이나 이런 것들 많이 돌고 있잖아요. 만약에 지금 이게 코로나 그때처럼 진짜 강하게 올려준다라고 한다면 사실 제약바이오는 좀 한 방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질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의 여파가 좀 있을까. 코로나19가 사실 전염성이 굉장히 좀 강했기 때문에 이게 시장에서 좀 부각이 많이 됐던 건데, 일단 지금은 항상 이제 목표하는 가격은 저는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많이 열어두지만, 많이 제가 분석을 해서 뭐 세력들 매집한 거 대비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지만 조금은 이 목표가는 좀 보수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그냥 들고 계신 것보다 대응을 하면서 좀 끌어가자. 그러니까 매수가 기다려봤자 매수가 안 와요. 네. 만약에 매수가에서 물렸다가 이제 돌아오신 분들 다 기다렸다가 이제 올라오면은 나 매수가 안 오면 안 팔아. 이게 99.9%가 이렇게 매매하시거든요. 그럼 이분들 손실 보신 분들이 없으셔야 되는데 다 손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주식은 항상 대응의 영역이다. 이 점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매집 가격 대비해서 좀 보이는 구간은 8,9천원짜리까지는 보여요. 사실. 네, 일단 지금 자리에서도 거의 2배 정도 되는 그런 구간인데, 일단 뭐 이 자리까지는 열어두시고 어느 정도 비중 축소를 하자. 이거는 뭐 단기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라 말씀드린 것보다는 8,9천원까지 좀 체크해서 저 자리에 올라오면은 일단 그때 가서는 조금 비중을 확 줄이시자. 그러니까 이런 전략이 지금 좋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작은 자리에서 뭐 말씀을 드려봤자 손실폭이 워낙 크셔가지고 조금 기다리시고 시간 투자하시고, 이건 시장이 조금 사실 전염 그런 균들이 좀 퍼지는 게 별로 좋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이 퍼지고 시장에서 이슈가 좀 되어야 사실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지켜보시면 좀 좋을 것 같다.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진 매트릭스 도와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기술 준비되어 있는데요. 매수가 2,090원에 비중 15%입니다. 전문가님, 지금 딱 매수가 구간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우리기술 어떻게 보실까요? 이거 기술적인 반등을 한 번 정도 그냥 노리시자.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매수했다면은 지금 안 들어와요. 가격은 괜찮은데 거래량 동반되고 장대 뽑는 자리에서 좀 들어갈 거니까 그 점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지금은 좀 박스권 대응으로 1차는 2,350원, 2차는 2,500원 좀 체크를 하시고, 이거 뭐 원전 관련해서도 묶여 있고 저 해상풍력 관련해서도 묶여 있고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천천히 좀 잘 끌어가시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이제 손절 라인은 121선 1,900원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상담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못다한 상담 있으시면 잠시 후에 정오의 템베거에서도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공략주와 오후장 전략이 이어집니다. 지금 시간은 공략주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 자, 오늘 그래도 금요일 상승 흐름 나와주고 있는데 오늘은 네. 어떤 종목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제약바이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쉬는 날은 그냥 제약바이오 보세요. 오. 지금 제약바이오 빼고서는 뭐 진매트릭스로 증명해 드렸잖아요. 네, 눌림목에서 좀 매수하면 되는데 오늘은 또 눌림만 사면 재미가 없으니까 오늘 돌파 매매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이제 현대바이오라는 종목이에요. 제가 이제 매수가 아까 이제 피디님께 전달드렸던 거는 21,600원인데 지금 21,250원 지나고 있어요. 지금 자리에서 천천히 좀 매수를 하자. 그러니까 매수하신 가격은 오히려 250원부터 600원 사이 구간에서 좀 매수를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1차적인 그런 목표 구간은 목표가 1차 22,500원, 나머지는 24,000원 좀 제시해드리겠고, 일단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여러분들 이슈가 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손절가는 2만 원 좀 제시해드리고요. 매수 가격은 21,300원부터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21,600원 사이 구간에서 좀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코로나 관련돼서 이슈 그리고 이제 돌파 매매를 하는 그런 전략, 그리고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제프티 관련돼서 이슈도 있고, 어제 미국 증시가 아니고 유럽 증시로 아스트라제네카 오랜만에 제가 불러보는데 이것도 지금 굉장히 상승 랠리를 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조금 심상치 않게 계속 좀 지켜보자. 어쨌든 지금 V자 반등 만들고 돌파 자리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엔 눌림보다는 돌파 자리 관점으로 현대바이오 좀 체크해 드렸으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뭐 플러스 알파적으로 휴마시스도 기존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휴마시스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공략주는 현대바이오였습니다. 코로나 관련 쪽인데요. 오늘은 돌파 매매하는 종목으로 가져와 주셨습니다. 코로나 치료제로도 이슈가 있으니까요.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오후장 전략 살펴볼 건데요. 현재 그래도 양시장 모두 상승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금요일인데 네. 과연 오후장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 보면 좋을까요? 네, 어제 공휴일이었죠. 오늘 앞서 말씀드렸던 제약바이오 그냥 몇 개 사놓으시고 놀러 나가세요. 주말을 미리 보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뭔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앞서서도 여러분들 이제 종목 진단할 때 제가 느꼈는데 비중 뭐 전략적으로 이제 80% 전략적인지는 모르겠는데 요즘에 여러분들 시장 보고 계시면 답답하시니까 비중 한꺼번에 굉장히 많이 사세요. 이게 보고 계신다고 보고 매매가 되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 여러분들 템포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공부한다고 학창 시절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그냥 주구장창 책상에 앉아있는다고 공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필요한 시간만 딱딱딱딱 지금 하시는 그 템포와 뭔가 체력 조절이 좀 필요한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지금 시장을 좀 잘 이용을 하시자. 그리고 단기 트레이딩 할 거 있으면 하시고 시장 늘어질 때는 조금은 한 단계 발을 뒤로 빼서 차분하게 좀 바라보시는 그런 전략이 지금 시장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략까지 잘 챙겨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전문가님께 좀 질문 하나 드려보고 싶은데요. 네. 오늘 그래도 뭐 빨간불 켜주면서 시장들, 섹터들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 나오긴 하는데 뭐 방산이나 건설 이쪽에 좀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건설, 뭐 우크라이나 전쟁 쪽도 있고 또 트럼프와 엮인 데다가 최근에는 국내 부동산에서 뭐 그린벨트 이슈까지 그래도 나오고 있잖아요. 네. 뭐 상황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긴 한데 오늘 그래도 좀 하락세인 종목들이 눈에 들어오는데 네. 왜 이런 걸까요?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걸린다. 건설을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2분기 실적 회복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2분기 실적 회복은 당연한 거고요. 하반기에 이제 실적이 회복하는 추이를 보이는 게 가장 중요하고 거기에 플러스로 지금 우리나라도 PF 관련돼서 이슈가 있지만 미국 상업용, 유럽도 마찬가지로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가 지금 계속적으로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뉴스가 안 나온다 그래서 그냥 지나가시면 안 돼요. 저는 사실 인터넷 뉴스 보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인터넷 뉴스는 되게 굉장히 자극적인 것만 올려놔요. 항상 여러분들 진짜 이제 찐으로 주식 매매 하실 분들은 종이신문을 보시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쨌든 관련해서 지금 PF 관련돼서 이슈가 여전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금의 여러분들 건설주가 올라가는 건 트럼프 관련돼서 그냥 미국 대선 관련해서 주가 변동이 조금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그린벨트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런 테마성인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지 실질적인 뭐 가치 투자, 성장주의 관점으로 움직이면 나오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이 점을 명확하게 인지하시고 건설주 매매를 그때그때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미국 대선 관련해서도 트럼프 처음에는 남북경협주나 이런 건설주들 많이 우리가 좀 우크라이나 재건도 마찬가지고 관련해서 지금 건설주 전반적으로 움직이다가 요즘 해리스가 계속해서 뭐 뉴스만 나오면 뭐 해리스 관련해서 이슈가 나와요. 이게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기존의 전 대통령이잖아요, 트럼프는. 근데 해리스는 사실 새롭게 등장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이 조금 더 부각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은 좀 발생하고 있다. 항상 힘의 관점에서 이쪽을 가야 될지 이쪽을 가야 될지 잘 구분하시면서 건설주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 부분까지도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건설 쪽 관련해서도 설명 잘 해주셨습니다. 또 지금 상황에서 눈여겨볼 만한 게 오늘 이제 전선, 전력 이쪽도 꽤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거든요. 제가 좀 전에 그 처음 뉴스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LS 에코 에너지가 뭐 아무래도 유럽이나 베트남 이쪽으로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오면서 뭐 국내 시장들도 꽤 움직이는 모습인데 뭐 사실 LS 관련이 아니어도 뭐 네. 빅테크주 미국에서 좀 증시가 괜찮게 나오면서 그쵸. 뭐 국내 시장 좀 전력 움직인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전력 관련해서는 이제 반도체 움직일 때 지금 보시면은 반도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여요. 반도체 시면 같이 쉬고.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에 따라서 지금 매매하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고 한동안 전력 설비만 가고 반도체는 좀 못 따라갔어요. 요즘에 이제 같이 움직이고 같이 빠지고 이런 식의 좀 반복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 여기 플러스로 사실 전력 설비 이런 것도 여러분들 한 부분에서 좀 본다라고 한다면 이거 재건주에 묶여 있어요. 재건도 당연히 묶여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트럼프 관련해서 조금은 이런 쪽이 또 부각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잘 바라보시고 지금 폭염 관련해서도 굉장히 덥잖아요. 연속 폭염을 14일인가 15일인가 제가 봤는데 아까 기사를 살짝 그냥 봤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도 전력 수요에 대한 이야기 우리 여름마다 나오는 게 사실 전력 수요에 대한 그런 부분이잖아요. 사실 이럴 때 이제 원전이나 이런 것들이 움직였는데 조금은 새롭게 원래 가던 것들이 좀 부각이 되니까 전력 설비까지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어쨌든 지금 바닥권에서 추이를 살짝은 좀 돌리고 있기 때문에 멀리 좀 바라봐야 되는 그런 섹터가 아닐까라고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와 함께 살펴봐 주시기를 말씀 주셨고요. 자, 이렇게 저희가 시장 전략까지 모두 챙겨드렸습니다. 그럼 저희는 끝으로 오늘의 핵심 만나보고 올게요. 네, 오늘장 테마 섹터는 반도체, 제약바이오, 화장품 관련이었습니다. 또 오늘장 공략주로 현대바이오 올라왔고요. 마지막으로 오후장 전략은 경계 관점을 유지하면서 전략적으로 단기 트레이딩을 하자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핵심까지 만나봤고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저희 전문가님께 여쭤보시면 됩니다. 자,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수신행위 등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